양반과 안방에서 시작된 의혹. 사람은 언제 의심을 시작할까? 무언가를 직접 보았을 때,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었을 때. 아니다. 대부분의 의심은 사실이 아니라 불편함에서 시작된다. 설명되지 않는 침묵, 의미를 알 수 없는 시선, 이유 없이 마음에 남는 장면 하나. 의심은 언제나 확인보다 먼저 생긴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곳은 공개된 공간이 아니었다. 사람이 모이는 마루도 관청도 아니었다. 가장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곳은 안방이었다. 안방은 가장 말이 적은 장소였다. 말이 적다는 것은 기록이 없다는 뜻이고, 기록이 없다는 것은 상상이 들어갈 자리가 많다는 뜻이다. 안방에서 들린 말 한마디, 스친 시선 하나는 사실이 되기도 전에 이미 이야기로 바뀌었다. 이 야담은 큰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비명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분명한 잘못도 없다. 단지 한 집안의 안방에서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조용히 자리 잡았을 뿐이다.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평판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양반이다. 그의 집안은 질서가 잡혀 있고 체면은 흠잡을 데 없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세계. 하지만 야담은 늘 바로 그런 곳에서 시작된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느낀다. 집안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확신은 없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이 불편함은 곧 질문이 된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질서를 회복하려 한다. 무너졌다고 느껴진 균형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누군가는 판단을 내려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이 야담은 불륜을 밝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숨겨진 범인을 찾아내는 이야기 역시 아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의혹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태도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람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증거가 없어도 누군가를 의심한 채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먼저 향했다는 사실.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누가 옳았는지를 묻지 않는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단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질문만을 남긴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사람의 삶 위에 놓였을 때, 그 의혹은 어떤 순서로 누구를 무너뜨리는가? 이 야담의 끝에서 우리는 다음 문장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부터 무너뜨린다. 제1장 평온의 표면. 이야기는 평온한 상태에서 시작된다. 이 집안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 소문이 돌 만한 일도 없었고 밖으로 드러난 문제도 없었다. 대문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이 집은 언제나 단정했고 안에서 들리는 소리도 적절했으며 계절마다 걸리는 발의 색깔조차 규칙적이었다. 사람들은 이 집안을 두고 질서가 분명한 양반가라고 불렀다. 주인은 말수가 적었고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일상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다. 손님이 오면 차는 적당한 온도로 나왔고 마당은 늘 깨끗했으며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거리는 늘 일정했다. 안방 역시 마찬가지였다. 필요한 말만 오갔고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아무도 그 침묵을 의심하지 않았다. 침묵은 품위의 일부였고 절제의 표현이었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었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다. 이 세계는 안정되어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아침이 오면 같은 시간에 문이 열렸고 저녁이 오면 같은 순서로 불이 꺼졌다. 하인들은 자신의 자리를 알았고 아이들은 어른 앞에서 목소리를 낮췄으며 여자들은 안채를 벗어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흐트러짐은 없었고 어긋남도 없었다. 세상은 예측 가능했고 그것이 이 집안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 제2장 첫 번째 균열. 변화는 눈에 띄는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분명한 계기도 없었다. 다만 아주 사소한 어긋남이 의식되지 않은 채 쌓이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것은 말의 속도일 수도 있었고 시선이 머무는 길이일 수도 있었으며 방문을 닫는 소리의 크기일 수도 있었다. 어느 순간 주인은 느낀다. 집안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 일도 없다고 넘기기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예민해진 것이라고, 날씨 탓이라고, 계절의 변화 때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다. 무언가가 달라졌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달라졌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부인의 말수가 정말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인의 태도 역시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 불편함은 곧 질문으로 바뀐다. 그리고 질문은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자리 잡는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안방의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변한 것일까? 그 질문의 답은 없지만 질문 자체는 점점 커진다. 그리고 답 없는 질문은 불안을 낳는다. 제3장 의혹의 생석.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건은 없고 증거도 없으며 잘못을 인정한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는 생겨난다. 주인은 생각한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질서가 흐트러졌다는 감각은 그에게 불안을 준다. 그리고 불안은 해결을 요구한다. 그는 자신의 감각을 신뢰한다. 수십 년간 이 집안을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그는 자신의 직관이 틀린 적이 없다고 믿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뿐이다. 그는 직접 묻지 않는다. 안방의 이른 말로 꺼내는 순간 체면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관찰하는 쪽을 택한다. 말의 내용보다 말이 멈추는 순간을 살핀다. 행동의 이유보다 행동 뒤에 남는 여운을 곱씹는다. 이 과정에서 의혹은 점점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다. 그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부인의 표정을 관찰한다. 언제 고개를 숙이는지, 언제 시선을 피하는지, 언제 말을 멈추는지를 기억한다. 하인이 방에 들어올 때의 태도도 살핀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지, 평소보다 빠르게 나가는지를 확인한다. 확인된 사실은 없지만 의심은 스스로 자라난다. 그리고 의심은 사실을 기다리지 않는다.
제4장 관찰의 심화. 이제 그는 의혹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인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 집요하게 사람들을 살핀다. 그는 시간을 들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기억한다. 누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누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지,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를 모두 기록한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 이 집안의 하루를 지도처럼 펼쳐놓고 그 안에서 이상한 점을 찾으려 한다. 이 단계에서 침묵은 더 이상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다. 설명하지 않는 태도는 숨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시작한다. 숨김은 곧 잘못의 징후처럼 여겨진다. 그는 생각한다. 만약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말하지 않는가? 만약 떳떳하다면 왜 시선을 피하는가? 침묵은 이제 의심의 근거가 된다.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증거처럼 취급된다. 의혹은 특정 인물에게 머문다. 집안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위치, 설명해도 그 말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위치. 그는 알고 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쉽게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장 변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5장 질문의 시작. 질문은 조심스럽게 던져진다. 요즘 들어 안방이 조용하구나.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조용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상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 하지만 그 질문은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대답을 하든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별일 없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 짧다. 왜 짧은가? 숨길 것이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가? 주인은 판단을 내린다. 숨기고 있다고. 그런가? 그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리기 시작한다. 설명은 변명으로 해석되고 침묵은 인정처럼 취급된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방식의 질문이 이어진다. 직접적이지 않지만 분명한 의도를 담은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늘 부족하다. 너무 길어도 문제고 너무 짧아도 문제다. 어떤 대답을 해도 의심은 확인될 뿐이다. 제6장 의혹의 고착화. 이제 의혹은 사실처럼 다뤄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실처럼 다뤄지는 순간 사람들은 판단을 준비한다.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은 정해졌다. 진실을 밝히는 방향이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이다. 주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암시를 준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로 시작해서 누군가의 태도가 변한 것 같다는 말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각자 해석한다. 누가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추측한다. 그리고 그 추측은 서로에게 전달되면서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다. 이 시점에서 이 집안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아있다. 의혹을 계속 품고 가거나 의혹을 정리하기 위해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갈림길 앞에서 잠시 멈춘다. 주인은 밤마다 고민한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결단을 내릴 것인가? 유지한다는 것은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이다.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집안의 주인으로서, 질서를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할 용기를 모으는 중일 뿐이다. 제7장 결정의 순간. 결정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지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고민한 뒤에 오래 생각한 끝에 내린 선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결정의 바탕에는 여전히 확인된 사실이 없다. 의혹은 끝내 사실로 증명되지 않는다. 하지만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멈추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이미 의혹을 전제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집안의 주인은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무너졌다고 느낀 균형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여긴다. 그 판단에는 책임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 책임은 누군가에게 향한다.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 말을 해도 그 말이 힘을 갖지 못하는 사람. 그는 아침 일찍 결정을 내린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집안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다. 누군가를 부른다. 직접 말하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한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을. 그 말은 명령이지만 명령처럼 들리지 않게 전달된다. 스스로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형태로. 제8장 이별의 풍경. 누군가는 집을 떠난다. 누군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구성원이 아니다. 그 과정은 조용하고 격렬한 다툼도 없다. 그래서 이 선택은 폭력처럼 보이지 않는다. 짐을 싸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 떠나는 사람은 혼자 짐을 싸고 혼자 문을 연다.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는 사람도 거의 없다. 집안은 다시 정리된다. 말은 줄고 시선은 정리되며 안방의 문은 다시 닫힌다. 겉으로 보기에 질서는 회복된 듯 보인다. 사람들은 말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주인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집안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는 그렇게 정리되는 듯 보인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간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온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잔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다. 아니, 예전과 같아 보인다. 제9장 남겨진 질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질문이 남는다. 그 의혹은 정말 해결된 것일까? 아니면 단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일까? 집안은 일상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과 같다. 밖에서 바라보면 이 집안은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양반가다. 그러나 안쪽의 공기는 다르다.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침묵이 질서의 일부였다면 지금의 침묵은 기억을 덮는 방식이다. 누군가의 자리는 비어 있고 그 빈자리는 굳이 언급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인들은 조심스럽다. 예전보다 더 말을 줄인다. 필요한 것만 말하고 필요 이상은 보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안다. 이 집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10장 주인의 밤. 주인은 안다. 자신이 해결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불안을 잠재웠을 뿐이라는 것을. 의혹이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는 끝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중요했던 것은 의혹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를 견딜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가장 빠른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했다. 그 선택의 대가는 천천히 드러난다. 밤이 깊어질수록, 안방이 조용해질수록 확인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다시 떠오른다. 정말 그 사람이 문제였을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지만 그 질문들은 다시 묻히게 된다. 이미 선택은 끝났고 되돌릴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는 때때로 생각한다. 만약 그때 직접 물어봤다면 어땠을까? 만약 확인할 방법을 찾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가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후회해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제11장 변화한 세계. 이 집안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달라진 세계에 들어와 있다. 의혹을 처리하는 방식이 한 번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집안의 사람들은 안다. 의혹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되지 않은 의심도 사람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더 조심한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그들은 더 작아진다. 더 조용해진다. 더 보이지 않으려 한다. 질서는 유지된다. 하지만 그 질서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유지된다. 두려움으로. 제12장 야담의 의미. 이 야담은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누가 옳았는지도 누가 잘못했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흐름만을 끝까지 따라간다. 의혹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진실보다 질서를 먼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먼저 도착한다는 사실이다. 안방에서 시작된 의심은 소리 없이 정리되지만 그 과정에서 사라진 것은 의혹만이 아니다. 사람 하나의 삶,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건의 기록이 아니다. 의혹을 다루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기록이다. 제13장 반복되는 구조. 세월이 흐른다. 이 집안에는 또 다른 날들이 온다. 다른 계절이 오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구조는 반복된다. 어느 날 주인은 또다시 느낀다. 무언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느낌은 또다시 의혹으로 바뀐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다.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 하지만 과정은 같다. 관찰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떠난다. 사람들은 말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집안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그들도 안다. 다음은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제14장 끝나지 않는 이야기. 이 야담은 끝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같은 구조는 다른 집안에서도 반복된다. 다른 시대에도 다른 장소에도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 의혹이 생기고 확인하지 않고 가장 약한 사람이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이 야담이 끝에서 남기는 문장은 처음과 다르지 않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부터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음에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구조를 바꾸는 대신 그 구조 안에서 살아남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이 야담이 전하는 마지막 통찰이다. 의혹의 문제는 의혹 자체가 아니라 의혹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방식은 편하기 때문이다.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며 다만 누군가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조는 반복된다. 오늘도 내일도 어딘가에서